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에서는 인재 육성 등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충청권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2개의 발제와 종합토론 그리고 소그룹별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식 출범한 지가 오늘 1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참 빠르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목표로 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나 우리 전국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하고 있는 전략을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입니다. 이것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과 사업의 국민 참여, 국민 공감대 형성 이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 간의 협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광역 정부연합을 만들고 4+3 특화 균형발전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밑그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충청권 4개 시도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 4개 시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날도 지방시대 우동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충청권 광역연합이라는 이런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움에는 지방시도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님도 모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오늘 토론 내용을 지방시도위원회에 잘 전달해서 할 예정이고요. 특히 오늘 마강래 중앙대 교수님, 주희정 한국지검 능력연구원 센터장님이 좋은 발제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의 토론자들을 모셔서 오늘 토론과 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본에서 공부한 것이 바로 또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 석사학위 논문이 일본에서의 광역연합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특별 자치단체 이름이 충청광역연합이에요. 사실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볼 때 그 당시에 벌써 한 40년, 30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의 그때 일본에서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 시차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나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에 하고자 합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일본인 교수가 그 동경대 법대 학장이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일본이 가장 갖고 있는 문제가 농촌 소멸이다. 이농년 사회가 큰 농촌을 떠나가는 그리고 미국 출산율이 저감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피크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 5,000년 역사의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가 삼각파도와 같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건 뭐냐면 왜 농촌에서 그리고 왜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냐면 젊은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 젊은 여성이 떠나는 농촌은 남자들도 같이 떠난다. 남자는 총각들은 항상 여성을 쫓아다니는 법이어서 남자를 잡지 말고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되고 농촌 소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결국 고령화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해 달라. 그러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해 봐서 제가 세종시에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든다는 슬로건이 사실 그때 자간이 됐던 것이긴 합니다. 근데 여성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더더구나 젊은 여성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그렇다고 그게 왜 이렇게 불가능하겠느냐. 젊은 여성이 왜 농촌을 떠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첫째로는 젊은 여성이 재미가 없어요. 농촌이 재미가 없으니까 도시에 뭔가 화려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떠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농촌의 살아본들 소득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문제. 농촌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농촌에 아이를 키울 만한 좋은 교육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쇼핑 말하자면 기회가 없다. 그러니 대도시로 가서 매력 있는 젊은 남성도 만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와 돈도 벌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리고 마음껏 사고 싶은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성들은 쫓아다닌다고 그거를 찾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만나요? 그래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세종시에서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게 농촌에 젊은 여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매력 있는 곳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첫째로는 농촌 환경을 좀 조성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들도 일하면 충분히 소득이 있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심할 곳을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기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와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요즘에 미래마을이라는 농촌 다시 개혁운동을 하고 있고요. 빈집정리 정원 만들고 그리고 2차 산업을 농촌에 들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은 여성 한 분만 잡으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농촌의 소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배운 바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보니까 인재 육성 그리고 상생 발전이나 신의 결국은 다 통하는 맛이 그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가 모여서 앞으로 충청 방역연합이라는 걸 구성하고 운영할 때 바로 여기 계신 사학개론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초점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충청권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선구형 역할을 하고 가장 안테나와 같은 파일럿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또 앞장서서 세종시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과 우리 중부, 대전과 충남이 이렇게 연합 형태로 다시 시작하고 특히 우리 지방시대 생긴 이래 이렇게 그 4개 권역에 있는 지방시대 지방위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마련 그런 이것은 제가 첫 행사에 처음 참석을 해봐서 아주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몰랐었는데 지방 소멸과 수도권 쏠림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단언하고 규정을 하고 싶고 대통령께도 앉아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진짜 국가 재앙이라고 저는 모두가 저뿐만 아니고 국민과 그다음에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지금 이 상황을 국가 재앙으로 저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파격적인 정책과 그리고 추진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가게문을 닫게 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코로나19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이대로 만약에 계속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걸 복원시키기 위한, 복원시킬 수도 없지만 복원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몇십 배를 쏟아붓고도 먼저 놓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또 어느 자리에 있든 모두가 다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국가 재앙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양보하고 모두가 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데 이의제기가 없도록 국민들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모든 걸 기획을 해갖고 내려보내서 획일적으로 예산도 주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200만 평을 도지사한테 줄 테니까 150만 평을 시장한테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세종시에 대전시에 충청북도에 말하자면 발전 방안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놓고 자치 계획권을 넘긴다. 이건 진짜 과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시도는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 시군이면 시군, 시도면 시도가 자기 지역의 특성을 자기들끼리 그 전에 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비교 우위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죽고사도 찾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특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들을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지난번에 시도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계획권, 또 초광역 발전 계획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별로 해왔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도와 시군구가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지역의 특성을 찾고 있다는 것, 그 특성을 찾아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찾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도 변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이든지 내려보내주고 그대로 안 되면 돈을 줬다가도 회수를 해버리는 이런 중앙경영 시스템이 이제는 뭐냐면 지방에서 제대로 만들어갖고 올라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그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디어를 준다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주고 말하자면 컨설팅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고 보강을 해주는 쪽으로 중앙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이러는데 이제 1년 돼가지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앞으로 이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특히 우리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에 있는 그 많은 대학교의 그 많이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이 충청권의 특화와 특성을 살린 말하자면 혁신을 주도를 해나가 지역의 혁신을 그 사람들의 좋은 머리와 좋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대전 이 충청권에 맞는 그런 혁신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가 거기에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같이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 구체에서 돈 뿌려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